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오늘 장중에 18만 8,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동안 외식 수요 감소에 따른 반사수혜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는 이 시각에도 4% 정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좀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마트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장 초반에 손절하니까 귀신같이 오르는구나. 속이 쓰리다. 역시 꽉 붙들고 있어야 해. 19만 5천 원 도달하면 분할 매도 예정. 과연 오늘 중에 올 수 있으려나? 대한민국 1등만 슈팅이 나오는 나라. 1등만 살아남는구나. 그래도 보유 종목이라 다행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19만 5천 원에 도달하면 분할 매도하겠다. 오늘 중에 올 수 있으려나라고 하셨는데 왠지 오늘 안에 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상 급등 현상으로 시장이 좀 네. 저도 사실은 이마트 저는 한 3월 달 돼야 이 가격대 올 거로 예상했는데 제가 이게 그래요? 다른 프로에서 종목 상담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 근데 저도 좀 의아해서 요즘에 이제 뭐 그 동학 개미 분들이 슈퍼 개미가 되셔가지고 대단해요. 네. 워낙에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습닷컴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전부 다 집에서 쇼핑을 하시는 그 그렇죠. 세계가 돼서 아무래도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신선식품 쪽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올해 그쪽으로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닫아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요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동산하고 또 연계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저는 20만 원까지는 간다 보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어느 정도의 조정은 염두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이 구간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열어두셨지만 그 안에 뭐 단기간에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1등만 슈팅이 나오는 나라, 1등만 살아남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크게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냉정히 말하면 테마주도 1등이 원래 제일 많이 오릅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하고 애플이 거의 독주인데 네. 그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냉정한 시장이고 주식은 실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1등만 살아남는 건 어디나 다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어쨌든 이마트를 목표가를 20만 원까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하면서 이 종목도 이 시각 3% 가까이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12만 8천 원 지나가고 있는데 자,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오늘처럼 좀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고민하다가 일단 고를 해왔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우선 SK하이닉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개인이랑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 중 개미들이여 흔들리지 마라. 곧 다시 간다. 아 뭐야 왜 빠지고 그래.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넘어갈까 심각하게 고민되네. 지금 좀 빠진다고 그새 흔들리냐. 1월 말 15만 원에 간다에 내 전 재산을 걸지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왜 빠지냐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로 넘어갈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다. 삼성전자도 일단 오늘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겠어요? 저도 삼성전자 쪽이긴 한데 올해는 근데 디램 쪽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좋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2월 달부터 저는 반도체 주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장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 같고요. 한 12만 원 초반권이면 지지 나올 거로 봅니다. 어차피 지금 최근 올라간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조정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2만 원 초반이면 다시 올라갔을 때 고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만 원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하셨고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1월 말에 15만 원을 간다에 모든 전 재산을 거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거는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일단 네. 뭐 수급 논리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이 지금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게 14일 날 미국에 좀 중요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환율이나 금리 부분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날짜까지는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이닉스 목표가 지금 전문가님 어디까지 좀 열어두세요? 저도 한 15만 원 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의 차이지 목표가는 우선 15만 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대형 포장입니다.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예비 심사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은 쿠팡 관련주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은 이 시각 22.5%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사실은 마음속에선 스탑인데 이 종목도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포장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상한가가 보인다. 오늘 상에서 끝내고 내일 시초에 팔자. 상한가 따라잡는 매매는 대체 왜 하는 겁니까? 여긴 보유자 영역입니다. 절대 신규 접근 금지. 좋은 흐름일 때 전고점 2,240원은 뚫어야지. 소심한 개미들 털고 사면상 신나게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여기는 보유자 영역이다. 절대 신규 접근을 금지한다라고 하셨는데 신규 접근 불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차트가 사실은 약간 기울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언덕 자리에 있습니다. 차트 띄워주시면 2,050원이 넘어가면 고가로 간다고 보고 있고 밑에 대신에 보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1,870원 이탈하면 또 많이 흔들리는 자리라서 고민을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쿠팡의 대장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 동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나스닥 상장 쪽인데 KCTC 네. 동방 지금 오늘 갖다 붙이는 게 아마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많아요. 들어올 때 보니까 어제는 종목이 3개였는데 네. 지금 대형 포장이나 사실 그런 거는 쿠팡의 무슨 택배나 그런 쪽의 영향이지 사실 나스닥 상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테마주 쪽 중소형주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슈를 받는 걸로 봐서는 2,100원대가 돌파되면 전고점까지 본다는 의미로 고를 한 거니까 혹시라도 1,870원 이탈되면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870원 이탈을 한다면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2,100원을 돌파한다면 전고점까지 가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좋은 흐름일 때 전고점 2,240원 뚫어야지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도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씀했던 전고점이 2,240원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아볼까요? 일단은 거기까지 보는데 종목이 지금 사실 거래량이 엄청 들어온 이후에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만 돌파되면 저는 2,500~600원도 가능해서 지금 고라고 한 건데 네. 대신에 이제 오늘 갭을 상당히 높게 띄웠기 때문에 조금은 위 고가의 2,050원대를 종가로 꼭 돌파하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2,050원 돌파를 하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전고점 돌파를 한다면 2,500원, 2,6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대형 포장 전략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2위도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이 시각 1.1%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7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한편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기존 항체 치료제가 이상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고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38만 원 자리에서 샀는데 너무 고점에서 산 건 아닌지 주린이 손 떨려요. 내가 셀트리온을 모를 것 같냐? 이렇게 꿈틀거리다가 오후장에서 말아 올리겠지. 오늘 37만 원만 제대로 지켜줘라. 그러면 곧 40만 원은 금방 간다. 그때까지 홀딩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38만 원 자리에서 샀는데 너무 고점에서 산 건 아닌지 또 주린이시라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38만 원짜리 고점인가요, 전문가님? 뭐 오늘로 봐서는 사실 고점은 아닌데 이제 지금 위치 자체가 약간 고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셀트리온은 사실 제가 무슨 평가를 좀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어차피 치료제 나오면 또 올릴 거고,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떨어졌을 때 보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돌파되면 40만 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 나오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잠재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고를 한 거지, 차트로 봤을 때는 전고점 가격인 지금 39만 9,500원대 그 자리인데, 일단 뭐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1차적으로는 그냥 4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고, 코로나 치료제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가끔가다 이제 뭐 유럽이나 어디에 뭐 이제 지금 약이 좀 더 판매가 됐다, 아니면 네. 뭐 특허가 또 하나 신청이 됐다 그러면은 판매 허가가 났다 그러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뭐 시장 동향상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쪽에서는 대장이라서 고르라는 것뿐이지, 위치상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위치상으로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또 이슈가 나오면 올라가는 종목이고, 또 코로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를 드셨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오늘 37만 원만 제대로 지켜주면 40만 원은 금방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40만 원, 그 게시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거래량이 들어오면 가능하겠지만 오늘 분봉 봐서는 거래량이 거의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때 지금 거의 30분으로 보시면 대량 거래량 60만 주 가량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렴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량 거래량 나오고 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시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오늘의 2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동방입니다. 역시나 쿠팡 관련주죠. 지난 2018년 쿠팡과 물류전담 운송사 계약을 맺으면서 직접적인 관련주로 오늘장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동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사실 상한가 종목 물어볼 때마다 괴로운데 네. 그냥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방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 대한 의견입니다. 3,800원에 급적으로 입성했습니다. 팔아주신 주주분 너무 감사해요. 쿠팡 관련주 싸그리 상한가이기네요. 대장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10,000원 가자. 들어와 있는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이번 주는 쭉 상한가입니다. 절대 팔지 마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3,800원에 극적으로 입성했다. 팔아주신 주주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게시글을 쓰셨고,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대장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10,000원은 가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3,915원입니다. 10,000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주가를 예상하는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일단은 최대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움직인 것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월봉으로 계산해 보면 일단 내일 중요한 자리가 4,8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000원은 일단 앞에 세종대왕님이 보이시는 거라 좀 어려울 것 같고, 최대치는 지금 7,000원대 초반권까지 보이긴 하는데, 일단 제가 라인 거놓은 게 월봉상 저항대를 거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 뭐 4,800원 넘어가면은 5,800원 이런 식인데, 내일이 상한가 세 방째 날이라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로 보시면 지금 이 라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 이슈기 때문에 좀 큰 건데, 언제든지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거래량이 뭐 혹시라도 오전장에 3천만 주 이상 터지면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시초가에 4,800원을 뚫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가로 4,800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초가라는 게 지금 상한가를 했기 때문에 네. 4,800원을 돌파하고 넘어간다면 추세로 계속 보겠지만 지금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테크닉이 안 되면 절대 하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네. 보면 들어가서 전혀 대응이 안 되는데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은행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 되는 매매를 해서
머리 아프게 쳐다보느니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네, 거는. 알겠습니다. 내일 4,800원 뚫어내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뚫어낸다면 다음 라인 5,800원, 6,800원 이렇게 라인대를 올려가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목표가는 7,000원 초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면 이번 주는 쭉 상한가입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3연상까지, 그러니까 내일도 상한가를 갈지는 그거는 조금 그건 신의 영역이지. 그죠? 제가 일단은 분위기는 좋은데 예. 만약에 뭐 이제 테마가 계속 붙는 게 이번에 동방 이슈는 사실 제가 알기로 한 달도 넘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내 상장 얘기 나오다가 네. 나스닥으로 바뀌니까 아마 이게 손정희 회장 작품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쿠팡에 워낙 투자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제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저도 좋게는 보는데 상가하는 종목들은 솔직히 흔들면은 개인 투자자가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밑에서 사신 분들은 고점 가면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꼭대기를 잡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희망을 위해서 7,000원 목표가를 잡아드렸고 테크닉이 좀 뛰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적당히 매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ST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익률이 18%, 일주일 만에 18%를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그 제시했던 전문가님 화요일 다음 날 바로 갭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목표가 9,100원 바로 찍었는데 지금은 좀 갭을 메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은 제가 니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날 이제 기사 보다가 니켈 값이 최고치에 갔기 때문에 이제 니켈 관련주를 찾다가 나온 건데 근데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조금 누르면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사도 알짜 회사고 근데 거래량이 워낙 죽어 있어서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수치인데 제가 그때 본 자리까지는 가긴 갔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는 안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시간 두고 보신다면 이게 뭐 일반 작은 얕은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황금 ST는 소형주라도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시간 두고 보실 분들은 어차피 지금 시장이 이러면 지금 곡물값이나 비철금속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추세로 보시면서 나중에 뭐 고가 돌파하면 10,000원까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좀 시간 두고 여유 잡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짧게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세종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인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내 머플러하고 컨버터 국내 1위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왜 세종공업을 수소차로 보냐면 지금 작은 저가 종목의 수소차가 안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동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수소차 한 대당 들어가는 향후에 금속 분리판이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실적 개선도 될 겁니다. 그리고 세종공업은 사실 매출은 1조가 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접근가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11,900원 정도, 좀 10% 위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강하게 간다면 12,000원 돌파로 보시고 하단에 9,800원 이탈하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관심주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